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 당간 및 췌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간이나 당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구조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간이 보여서요. 간은 여기 우리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1.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엽하고 자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간은 하면을 제외하고는 바로 흉곽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횡격막이 바로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은 간동맥이나 그리고 문정맥이 두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담낭은 바로 요 앞에 담낭이 있고요. 그리고 췌장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12지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췌장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사 기능이 있다는 거. 네, 간의 기능은 대사 기능. 그리고 대사 기능에는 뭐에 있냐면 탄수화물 대사. 여기 포도당을 글루코즈와 글루코겐으로 장내에서는 글루코즈를 흡수해서 간에서는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혈액에 당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글루코겐이 글루코즈로 환원돼서 혈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사. 그래서 간은 지방산과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분해하고 있고요. 단백질 대사를 하는데 아미노산이 탈아미노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화로 전환되어서 신장과 장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간성 혼수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대사라고 해가지고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등의 대사는 간에서 형성되고요. 그래서 소변 내지 담즙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사 기능이고, 그 다음에 조혈 기능. 그리고 조혈 기능은 태생기 때 조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해독 기능,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하고, 분비 기능, 담즙을 분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 기능이 있고, 그래서 혈색소를 대사로 생산되는 노폐물의 빌리루빈을 간에서 배설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황달이라는 그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맥강 기능, 맥강 기능이 있고, 저장 기능. 간에서 비타민 B12나 D, A를 저장하고 있고, 철분이 페리틴 형태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간 기능이 있어서 분비된 담즙을 12지장으로 통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췌장의 기능은 보통 정상적으로 췌장액은 보통 1200에서 1300cc가 생성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주요 소화효소를 만드는데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는 아밀라아제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페아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내분비 기관으로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췌장이고, 그리고 아까 담낭은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면 담낭에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의 특이적 증상에는 황달이 있습니다. 황달. 그래서 황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액 내의 담즙 속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피부의 점막에 노랗게 물드는 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달은 혈청 내에 빌리루빈 색소가 지나치게 축적되어서 공막이나 피부, 심부 조직이 황색으로 착색된 거로 소변도 진한 황색을 띠고 있고요. 점토색이나 대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 황달로 인해서 소양증이 생기죠. 우리 소양증이 생겼을 때 어떤 간호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보통 소양증은 피부에 담즙상의 축적에 의해서 비롯되는 황달로 나타나고, 소양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분 목욕이나 미온수 목욕을 해줘야 됩니다. 전분 목욕이나 미온수 목욕. 그리고 방 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해주고, 손톱을 짧게 긁을 수 있으니까 짧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의복에는 친구를 청결하고 구김 없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무 가려우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줘서 약간 가렵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적 증상 중에 하나 또 간성 혼수가 있습니다. 이 간성 혼수는
간질환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간의 대사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치유할 가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진전된 간경변증의 결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증상은 갑자기 일어나고 애후가 나쁘다는 거, 그리고 혼수 상태라든지 창랑증, 그리고 경련과 사지 떨림, 현기증, 의식상실, 혈액 중에 암모니아가 증가하고 호흡할 때 단냄새가 나는 것이 나고 체온이 상승합니다. 이런 간송원수의 증상은 황달이나 복수가 있을 때 더 급격히 나타날 수 있고요. 원인을 보면은 이게 보통 변비라든지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 그리고 위장관 출혈로서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어서 간송옷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간 부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장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성되고 즉시 간에서 운반되어서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 간 부전으로 인해서 간의 해독력이 감소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혈액이 간으로 오해하면서 지나갈 때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의식 상태라든지 지적 능력, 행동과 인격 또는 신경 근육의 기능이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간송 혼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련 질환을 보면은 보통 급성 A형이 있는데 급성 간염, A형, B형, 뭐 non A, non B, 뭐 해가지고 감염형 C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A형이나 B형, C형들은 대부분 잠복기가 틀리고요. 그리고 원인은 둘 다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증상은 황달 전국이라든지 황달기 회복기를 통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황달일 때는 전국일 때는 뭐 소변이 짙고요. 그리고 불쾌감이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식욕 부족이나 체중 감소, 오심구토, 설사라든지 그리고 간의 문제니까 우측 상복부에 압통이나 동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육통과 발열, 약간의 뭐랄까 감기, 전신 몸살 강성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달기 때는 그야말로 황달과 소양증, 간의 압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복기에는 보통 3, 4개월 후에 나타나는데 황달과 대부분의 증상이 소실되고 약간의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간기능 검사 SGOT, OTPT인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OTPT라고 했는데 최근에 AST, AL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간기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MPO를 해줘야 됩니다. MPO 우리 검사 육각에서 나왔었죠. MPO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B형 항체 검사인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헤파타이스 항원이고 안티젠을 말하고 안티바디 이게 둘 다 네가티브일 때는 미리 써놨는데 우리가 간염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가 포지티브로 나올 때입니다. 그럴 때 주사는 필요 없고 항체가 주사 맞고 나서 보통 이것이 생겨야지만이 항체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티젠과 안티바디가 둘 다 네가티브일 때 우리가 주사 간염 예방을 위해서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글로불린 같은 것이 맞아야 된다고 하고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우선 급성기 때는 절대 안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라든지 지방이 적고 당질을 중심으로 소화되기 쉬운 식품,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투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양증 경감을 위해서 항히스타민 제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같은 거 투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기로 가면서 충분한 영양식이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이라든지 염분을 제한해 주고요. 비타민 B군이라든지 단백질 섭취나 당질을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염의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나 백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경화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경화증은 간세포가 퇴행성 변화로 일어나서 섬유 조직이 대치되고 지방 침입이 있고 간이 굳어지고 결체 조직이 비호된 상태를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도의 폐소라든지 뭐 담도성 간경화증, 그냥 간염이나 간농양 후에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증상을 보면은 식욕 감퇴라든지 오심과 구토, 황달, 아까 말한 것처럼 특이적 증상,
그리고 간성 혼수도 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증상들이 올 수 있고 치료 및 간호는 침상 안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식이요법, 고단, 고탄, 저지, 저염 같은 거 해주시고 그리고 간성 혼수일 때는 저단백식이가 좋겠죠. 아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 소량씩 자주 섭취할 수 따뜻하고 간단한 식사로 해서 약간 해주시고 그리고 소량씩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체중을 해줘서 복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체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분 섭취라든지 배설량 측정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량의 비타민 B 복합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복수와 부족이 있으면 수분과 염분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혈 예방. 우리 간의 기능 중에서 응고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되는지 간의 기능이 좋지 않으니까 출혈 가능성도 있고 피부 간호, 수양증으로 인한 피부 간호 같은 것도 간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호흡을 지지하고 이거는 복수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니까 반자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도 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복수가 있을 때는 몸무게도 재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복수로 인해서 뭐 있다면 이뇨제 같은 부종으로 인해서 이뇨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이오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이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애호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천자가 필요할 정도이면 수개월 이내에서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 농양은 간 내에 공동이 생기는 건데 네. 간 내에 공동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 고름이 차 있는 상태이고 농양이 하나인 경우에 단발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다발성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단발성인 경우에 이질이나 아메바성 농양이고 다발성 같은 경우는 포도상 균, 세균에 의한 거나 아니면 윤세상 균, 한홍성 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오한이나 발열, 발한, 백혈구가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간의 압통이나 간비대, 식욕 부진이 올 수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를 보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과적 배농법이나 항생제로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균 같은 것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간농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변 처리를 잘하고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 처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손을 씻는 것이 손 씻기가 중요하고요. 담석증 같은 경우는 담낭 내에 생긴 돌로 인해서 당간이나 총당간을 막아서 심한 동통과 발열, 황달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담석은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칼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호발인자는 여성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3F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여성, 40, 그리고 피메일, 그리고 팻, 지방, 약간 비만한 여성들한테 많다고 해서 3F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증상은 당간이 폐쇄되면 산통, 그래서 담지성 산통을 유발하는데요. 아주 상복부에 시작되어서 우측 견갑골 부위까지 방사되는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는 산통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발열과 황달, 소화불량 같은 이런 국소적 근육 경련도 일으키고요. 치료 및 간호는 얼음 주머니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을 시키고 진통제라든지 저지방실이나 수술요법, 담석 제거술을 할 수 있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이파 충격파라는 개복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예요? 복강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할 수 있죠. 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췌장염이 있는데 복막염이나 만성 알코올성 중독증으로 인해서 담석증이라든지 유행성 이하선염의 합병증으로 해서 췌장염이 생깁니다. 증상은 상복부의 심한 통증이라든지 등에 방사되는 통증, 오심과 구토, 변비, 발열, 복막염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안정을 취해주고요. 그리고 금식이나 위액의 계속적 흡연을 해주고 다량의 수분 공급하고 복막염이 있으면 수술요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췌장염의 합병증은 출혈과 농양, 누관의 형성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간의 질환이라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 문제풀이는 여기 보면은 황달 환자의
소양증 경감을 위해서 취해줄 수 있는 간호는 되게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보통 소양증 간호는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미온수 목욕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전분 목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원한 곳에서 방을 서늘하게 하고 손톱을 짧게 잘라주고, 그리고 의복이나 친구를 구김 없이 해주도록 피부관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항히스타민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서늘하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뭐예요? 방안 온도를 서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뭐 침류 같은 것을 구김이 안 가게, 구김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필요하면은 소양증이니까 아까 뭐 준다고 했죠? 항히스타민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간호입니다. 그 다음에 간성 혼수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 아까 간성 혼수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인해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했을 때 암모니아가 간의 문제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배설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간경화증 환자가 간성혼수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는 뭐가 있죠? 바로 나왔네요. 저단백 시기. 네, 저단백 시기. 그 다음에 간경화 환자가 피부가 노란색을 띠고 가렵다고 호소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는 뭐가 있죠? 아까 전분. 뭐 황달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뭐 해주면 될까요? 우선은 고단백이나 고탄수화물, 보통량의 지방이나 저지방을 섭취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소량의 식사를 너무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한 소량의 식사를 주고,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때 간 질환일 때는 뭐 간경화증이나 특별하게 간성혼수가 아니면은 고단백도 가능합니다. 고단백, 고탄수화물, 보통량의 지방이라든지 지방식이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나 황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간경화증 환자의 시기는 아까 고단, 고탄, 저지, 저염, 비타민, B군, 이런 것들. 근데 간경화증, 간성혼수일 땐 저단이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간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간단간 또는 췌장질환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